노모스 탄겐테 139의 리테일가는 239만원입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좀 나겠지만은 구매하는데 거의 200만원 다 되는 돈이 필요한 시계인데요. 우리는 이 시계의 가격을 듣고 나오는 반응을 보고 어떤 사람이 심각한 시계 중독자인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뭘 다니엘 웰링턴 같이 생긴 시계를 갖다가 200만원이나 받아먹냐, 말도 안 된다라는 반응이 나온다면 이분은 아직 시계 중독은 아니신 겁니다. 하지만 독일의 시계수도 글라스위테의 독립 매니팩처러 노모스에서 나온 인하우스 무브먼트 시계가 200만원 밖에 안 한다니 역시 가성비의 노모스야,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이분은 중증의 시계 중독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야겠습니다. 시계에 미친 사람들한테만 보이는 가성비 브랜드 노모스의 대표 모델 탄겐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계는 박범수 구독자님께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Never break, always fight, never quit, do it right, play the game, win it life. 자, 그럼 왜 시계 중독자들에게 노모스가 가성비 브랜드로 여겨지는지 이야기를 해봐야 할 텐데요. 몇 가지 짚어야 할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시계에 깊이 빠지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첫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노모스가 매뉴팩처러라는 점입니다. 시계 산업에서 매뉴팩처러란 그저 시계의 완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를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시계에 들어가는 모든 파트들, 특히 시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무브먼트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회사만 진정한 의미의 매뉴팩처러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노모스는 자기 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무브먼트를 글라스위테 자체 생산시설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스윙 시스템이라고 하는 자체 설계한 이스케이프먼트까지 발표하면서 다른 회사의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거의 완전하게 끊어내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노모스가 글라스휘테의 대표 브랜드라는 점입니다. 글라스휘테는 노모스뿐만 아니라 알랑에운트 제네라든지 글라스휘테 오리기날, 모리스 그로츠만, 투티마, 뮬레 글라스휘테 같은 수많은 명성 있는 시계 브랜드가 위치한 독일 시계의 수도입니다. 이 도시의 명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글라스휘테 룰이라는 법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어떤 시계 회사가 이 도시의 이름을 다이얼에다 기입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총가치의 50% 이상이 글라스휘테 안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노모스는 자신들의 제품들이 글라스휘테 룰을 충분히 만족할 뿐만 아니라 무려 총가치의 95% 이상이 글라스휘테 안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노모스가 독립시계 회사라는 점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시계 회사들도 덩치를 키워서 패거리로 경쟁을 하는 구도가 굳혀지다 보니까 요즘은 자칭 매뉴팩처러들도 스와츠 그룹이라든지 LVMH라든지 리치몬트 같은 대기업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룹의 무브먼트 계열사로부터 톱니라든지 이스케이프먼트 같은 주요 부품들은 다 제공받고 자기네들은 브릿지나 로터 정도만 만들어 놓고서 인하우스 무브먼트라고 주장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지만 노모스는 이러한 대기업 집단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독립 브랜드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온전하게 자기 힘으로 무브먼트 전체를 다 만들 수 있는 생산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름을 아실 만한 독립 매뉴팩처러로는 롤렉스나 파텍 필립, 프랑스와 폴 주른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의 대표 제품들이 얼마나 비싼가도 알고 계실 겁니다. 반면에 노모스의 대표 제품인 탄겐테는 200만원 전후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시계 중독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나름대로 독일 시계 산업의 수도라고 하는 글라스휘테의 근거지를 둔 독립 매뉴팩처러인데 가격이 너무 착한 거죠. 독일의 높은 인건비를 생각하면 이 가격이 말이 안 되고 도대체 어디서 제작비를 아낀 걸까 비밀을 알고 싶을 정도로 엄청난 겁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놀라운
아름다운 성취에도 불구하고 노모스의 역사가 고작 3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도 놀라운 부분인데요. 롤란드 슈베르트너라는 인물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얼마 안 된 때인 1990년에 설립한 회사인데, 이제는 글라스휘테 최대 규모의 매니팩처러가 됐을 뿐만 아니라 글라스휘테 안에서 가장 접근 가능한 가격대의 시계를 내놓는 브랜드라는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노모스는 최근에 인하우스 무브먼트 열풍을 선도한 독립 매니팩처러이기도 하지만은 시계 디자인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임팩트를 남긴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1990년대 이후에 바우하우스 내지는 미니멀리즘 기조의 시계가 유행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건데요. 노모스의 다이얼, 그 중에서도 탕겐테의 다이얼은 한눈에 봐도 노모스의 것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특징적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탕겐테를 바우하우스 시계 디자인의 시초격으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고, 노모스에서 독자적으로 고안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모스가 창립된 건 1990년인데 교육기관으로서 바우하우스는 1919년에서 1933년까지 운영됐었습니다. 그래서 노모스가 바우하우스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시간적인 갭이 상당히 큽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짐작하시겠지만은 탕겐테의 다이얼 디자인은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1937년에 포르츠하임 소재의 다이얼 제조사였던 베버운트 바랄이 랑에운트 제네와 슈토바를 위해서 만들어줬던 다이얼을 참고해서 수잔나 군터가 노모스를 위해서 재해석했던 디자인이 탕겐테의 다이얼인 겁니다. 참고한 레퍼런스가 있다는 게 결코 노모스의 성취가 작다는 뜻은 아니고요. 노모스가 탕겐테를 내놓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37년에 베버운트 바랄의 다이얼이 바우하우스 운동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이게 역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의미 있는 디자인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노모스가 탕겐테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비로소 융한스가 단종되었던 막스빌 컬렉션을 다시 내놓았고, 슈토바도 안테아라는 이름으로 베버운트 바랄 다이얼을 되살렸으니까 노모스가 바우하우스 시계의 시초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바우하우스 시계 열풍의 시초라고는 할 수 있을 겁니다. 탕겐테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바우하우스의 격언을 물질화한 듯한 다이얼입니다. 시간을 읽는데 불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생략된 단순하지만 기능에 충실한 우아한 디자인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계의 사이즈를 살펴보죠. 노모스는 현대 시계의 트렌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고집스럽게 35mm라는 케이스 직경을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이 가는 분들이 이 탕겐테 139를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손목 둘레에 크게 상관없이 추천할 수 있는 시계이기도 합니다. 거의 생략되다시피 한 베젤과 은백색의 밝은 다이얼, 그리고 다소 긴 듯한 44.4mm의 러그 길이가 수치상의 사이즈보다 시계가 살짝 커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둘째로 이런 클래식한 디자인의 시계는 작게 차는 게 옳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러그가 길면서도 끝부분에 살짝 꺾여 있기 때문에 손목 둘레가 굵은 사람이나 가는 사람이나 큰 이질감이 들지 않게 찰 수 있는 배려가 되어 있는 디자인입니다. 방수 성능은 생활 방수 수준인 30m이지만은 수동시계의 이점을 살려서 6.6mm의 매우 얇은 두께를 자랑하고요. 무게도 스트랩을 포함해서 46g밖에 되지 않아서 차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정도로 매우 편안한 시계입니다. 러그의 폭은 18mm이고요. 기본 스트랩은 18mm에서 16mm로 너비가 좁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밌게도 스트랩 교체를 편하게 하라고 드릴드 러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매니아들의 브랜드라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죠. 316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는 최대한 존재감이 부각되지 않도록 슬림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체가 폴리시가 되어 있고요. 디자인의 일관성을 깨지 않으면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4.8mm 지름의 납작한 용두를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수동 감기를 할 때나 시간 조정을 할 때 잡기가 불편할 정도로 작지는 않습니다.
평면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아래로 보이는 다이얼은 완전한 흰색이 아니라 약간 은빛이 도는 오프 화이트 다이얼입니다. 노모스가 시계에 관심이 없는 분들한테 별로 큰 흥미를 끌지 못했던 이유는 이 다이얼이 눈길을 끌 정도로 화려하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잘 만든 독일 시계들이 다 그렇듯이 탕겐테의 다이얼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만만찮은 내공을 드러내는 다이얼입니다. 검은색의 프린트들은 대비가 좋아서 특히 읽기가 좋고 해상도도 눈 시릴 정도로 선명합니다. 290도의 열 처리를 통해서 탄생한 블루 핸즈는 평소엔 진청색이나 검은색의 빛깔을 보여주다가 빛을 받으면 좀 더 밝은 파란색을 보여줍니다. 노모스 측에서는 좀 더 낭만적으로 술의 국화의 블루라고 표현을 했어요. 6시 방향의 서브 다이얼은 좀 뎁스를 부여한 다음에 촘촘한 동심원의 패턴을 부여해서 다이얼의 다른 부분과 다른 질감을 갖도록 했습니다. 1937년에 랑의 다이얼을 그대로 재현한 건 아니고요. 자세히 보면은 전체적인 통일성과 비례가 세련되게 개선이 됐습니다. 가장자리 눈금의 표현은 물론이고 바 인덱스의 길이까지 많은 주의를 기울여서 만들어진 다이얼입니다. 노모스 글라스위테라는 회사의 이름은 물론이고 메이드 인 절머니 같은 아주 작은 프린트에 사용된 글씨체까지 아라비아 숫자의 글씨체와 이질감이 없도록 통일감을 주려고 노력한 모습이 돋보입니다. 누군가 저한테 탕겐테보다 더 나은 조화와 비례를 보여주는 다이얼을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은 글쎄요, 너무 오만하시거나 타인의 성취에 대한 연구를 게으르게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반문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 시계의 알파 무브먼트는 노모스에서 가장 엔트리 레벨에 해당하는 무브먼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글라스위테에 소재해 있는 노모스의 자체 생산 시설에서 생산한 인하우스 무브먼트이고요. 물론 설계면에서는 많은 부분 푸주 7001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모스가 자체 개발한 이스케이프먼트도 알파 무브먼트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알파 무브먼트의 멋짐이 감소하는 건 아니고요. 이 알파 무브먼트가 성공했기 때문에 이후에 좀 더 자체 설계가 많이 가미된 후속 무브먼트들이 나올 수 있었고 알파 무브먼트 자체도 단순한 푸주 7001의 카피가 아니라 노모스만의 적지 않은 개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용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상의 개선은 초침 멈춤 기능, 이른바 핵 기능이 포함된 겁니다. 푸주 7001은 딱히 저렴한 무브먼트가 아님에도 핵 기능이 없어서 정밀하게 시간을 맞출 수 없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알파 무브먼트는 정확히 그 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6개의 다른 자세에서 섬세하게 오차 조정을 해서 스위스 크로노미터 못지않은 정확성을 보여주도록 했다는 것도 멋진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감상하기에도 아름다운 무브먼트입니다. 푸주 7001의 브릿지와 플레이트의 배치를 완전히 바꿔서 글라스위테 와치메이킹의 상징과도 같은 3쿼터 플레이트를 적용하고 그 위에 로듐 도금을 하고 글라스위테 리빙 패턴과 페를라주 패턴 등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나사들은 모두 열 처리된 블루 스크루를 사용했고 레치트 휠과 크라운 휠에는 썬버스트 패턴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탕겐테의 앞면을 봤을 때는 상당히 조용한 느낌이지만은 사파이어 크리스탈 디스플레이백을 통해서 노출된 뒷면의 무브먼트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시계에 꽤 돈을 들였다는 걸 충실히 증명하는 듯한 화려한 무브먼트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시계줄도 꽤 개념있게 잘 나왔습니다. 말 엉덩이 가죽이죠. 쉘 코르도반 가죽을 호인사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제작한 스트랩인데요. 쉘 코르도반은 쫀득쫀득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굉장히 튼튼해서 걱정 없이 찰 수 있는 일상용 시계를 찾는 분들께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구독자분 시계여서 지금은 디버클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한 13만 원 정도 하는 디버클입니다. 원래는 핀버클이 장착된 스트랩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 습관상 가죽 스트랩을 사용하기 곤란한 분들이라면 스틸 브레이슬릿을 사서 매칭하셔도 괜찮으실 겁니다. 공식 판매처에서 19만 9천 원인가에 팔고 있을 텐데 탕겐테용으로 나온 브레이슬릿은 아니지만은 탕겐테의 바우하우스 스타일에 의외로 잘 어울립니다. 메쉬 스트랩이랑 체결 방식이나 메커니즘은 상당히 비슷한데 겉표면이 굉장히 매끈하게 마감되어 있는 게 특징적인 스트랩입니다. 자, 그럼 스트랩까지 다 살펴봤으니까 총평을 할 차례인데요. 많은
시계 회사들이 자기 업적들을 온갖 미사여구들로 과대 포장하는 세태 속에서 독일 시계의 정직함이 외려 신선하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노모스의 탕겐테는 첫눈에 눈에 들어올 만큼 화려한 면이 있는 시계는 아니지만 때로 소박한 정직함이 그 어떤 장식보다 멋지다는 걸 보여주는 시계입니다. 과시하지 않은 멋짐이 있는 시계, 트렌드에 끌려가지 않으면서도 어느 순간 트렌드를 선도하는 듯한 꽉 찬 내공의 작은 시계를 찾으신다면 탕겐테가 답이 아닐까 싶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저는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Never break, always fight, never quit, do it right, play the game, win it life, have no shame, there's no time, feel the pain, live the grind, I could change, in my mind, pick a lane, commit and climb, the only way to win it life, I never miss, that's fact, taking